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리더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리더십의 행사가 안 돼요. 그런 자질이 있다면 어떤 자질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2021년 신축년 첫 방송입니다.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도 세상이 좀 더 깨끗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만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작년까지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년 동안 노자의 도덕경과 공자의 논어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주제를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리더십 대가들의 핵심 가르침을 올해는 다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선택을 한 리더십의 대가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존 맥스웰입니다. 존 맥스웰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리더십의 대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술에 뛰어납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분은 삶의 전반적인 완전히 변환이 와버려요. 변환이. 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고 애벌레가 이 매미가 되듯이 완전히 다른 걸로 탈바꿈을 하는 이런 어떤 변화를 넘어서는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존 맥스웰은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분은 팀웍의 강점이 있어요. 왜 팀웍의 강점이 있느냐? 이분이 26년 동안 목사로서 시무 활동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회 활동이라는 것이 조직을 만들고 확장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26년 동안의 어떤 목사로서의 그 활동 중에서 이분이 깨달은 바를 이 논리적으로, 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쓴 책이 리더십 21가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 책은 지금 옛날 책인데요. 지금 카바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 쓴 책이 이 책이고, 두 번째 쓴 책이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물론 카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책 이전의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 이렇게 자료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책이 지금 안 보이네요. 책들이 안 보이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 책이 지금 이렇게 리더의 조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리더십 21가지 불변의 법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법칙이. 여기는 리더가 갖춰야 될 21가지 자질이 들어가 있어요. 자질이. 이분은 무조건 20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20일인데, 또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각 법칙에 맞는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책이 전부 다 21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 데는 다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21가지가 다 이렇게 이 맥락이 이렇게 개를 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권을 합본으로 해가지고 21가지 법칙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다루면 한 달에 4가지를 다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4, 5, 20, 5개월, 지금이 벌써 1월 말이고 하니까 올 상반기는 존 맥스웰을 가지고 그렇게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여러분들도 책도 보긴 하셨지만은 이 21가지 불변의 법칙과 이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 그리고 또 리더의 조건, 세 권의 책을 6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 가지씩
해가지고 21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고, 또 이 동양고전은 사실 제가 동양고전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할 것도 많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 리더십 분야에 있어서는 이거는 제가 뭐 늘상 하는 것이고 하니까 좀 더 편안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저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에 말이죠. 첫 번째에서 그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리더에게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질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이분을 가지고 소개를 해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리어제트라는 회사의 빌 리어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리어제트는 미국에는 민간인을 위한 경비행기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리어제트라는 회사인데, 그런데 이 회사의 경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사고가 난 거죠. 보통 회사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시시하지 않습니까? 시시하는데, 그런데 이 빌 리어 회장은 중단을 시켜요, 영업을. 그리고 그 원인이 파악이 되어지고 완전한 어떤 그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영업을 중단을 시키고 그 원인을 조사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원인의 90% 이상은 파악이 되어졌는데 10%는 진짜로 떨어지는 그 추락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나머지 10%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그 비행기 속으로 누가 들어갔느냐? 빌 리어 회장이 직접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자기 혼자만 간 건 아니겠죠. 이 어떤 전문가하고 가가지고 그런 어떤 그걸 통해가지고 나머지 10%도 완전히 원인을 찾고 나서 고치고 나서 다시 영업을 재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어제트 회장의 빌 리어 회장을 통해서 이분이 리더로서 갖춰야 되는 첫 번째 자질로서 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빌 리어 회장의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은 캐릭터죠. 캐릭터는 또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성실함, 책임감, 정직함, 이런 어떤 그런 요소들이 성품인 거죠. 성품. 그래서 이 빌 리어 회장을 통해서 리더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질로서 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강의를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리더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질로서 이 성품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리더가 성품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했는데, 인격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성품은 개인 또는 국가가 갖춰야 될 가장 훌륭한 자산이라 그랬어요. 성품은. 누가 그랬을까요? 영국의 사무엘 스마일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품은 리더가 개인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 그랬다니까요. 그 리더가 성품이 없으면, 인격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존 맥스웰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재능은 선물이지만은 성품은 선택이라 그래요. 재능은 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 그죠? 달란트라고도 하지만은 그 탤런트, 재능은 타고난다는 거죠. 주어진다는 거죠. 주어진다. 그 선물처럼. 그러니까 재능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이라고 그랬거든요.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오다 보면 항상 갈림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길러지는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되는 그 시기에 회피를 해버린다.
그러면 비겁함이 여러분 안에 상탁이 되겠죠. 항상 그 어떤 인생은 단순한 삶의 합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선택의 합이거든요. 그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안에 길러지는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요, 신념은 압박 속에서 빛을 발하지만은 성품은 역경 속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성품은 평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탁 닥쳐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을 보면은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성품은 이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말이죠. 뿌리와 같아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태풍 같은 게 오고 하면은,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 뿌리가 깊지 않는 그런 나무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는 그런 어떤 역경에 잘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은 선물이지만 성품은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거, 선택. 그래서 인생은 항상 이게 선택의 연속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선택을 해오느냐에 따라 내한테 길러진 성품이 달라졌다는 거. 오케이. 리더에게는 이 성품은 인격이고, 인격보다도 더 큰 자산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그레이트 리더, 그죠? 아주 어떤 이게 위대한 리더가 되어지려고 그러면은 인격을 그만큼 어떤 인격은 닦는다라고 많이 하고요. 성품은 어떤 길러진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더 어떤 훌륭한 성품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이끌기 위해 가지고는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앞에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하느냐, 내가 원칙을 지키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한테 길러지는 성품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성품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개척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것은 내 귀에 잘 안 들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성품으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말로 하는 것은 내 귀에 잘 안 들린다 그랬다니까. 이미 성품으로 다 말해주고 있다. 그 성품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개척이 되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은요, 존 맥스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품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을 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저한테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이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시두겟 모델이죠. 시두겟. 보는 시각이 하는 행동을 낳고 하는 행동이 얻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존 맥스웰이 하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누구인가는 여기 안에 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보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내가 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원리가,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원리가 다를 수가 없거든요. 원리가 다르면 원리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어떤 존 맥스웰이 가르치는 리더십이 다르고, 어떤 스티븐 코비가 다르고 말이죠, 어떤 데일 카네기가 다르고, 다 다르다면, 원리가 다르다면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에서는 진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진리는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다르면 진리가 아닌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시두겟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가 보는 것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갖춰져 있는 이 성품이 어떤, 내가 누구인가가 투비죠, 투비. 내가 누구인가가 내가 보는 것을 결정을 하고, 투시. 내가 보는 것이 투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내가 보는 것이 투겟, 내가 얻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 내 안에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게 똑같은 걸 놓고도 보이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븐앱에 대해서는 여기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나 다 비슷한 거죠. 내 안에 어떤 원칙을 선택해 오면서 내가 살아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안에 길러진 성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냐, 성품의 소유자이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그 보는 것이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얻는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의 이 대가들이 하는 게 다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리더의 성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리더를 신뢰하지 않으며 떠나간다 그랬어요. 떠나간다 그랬다니까요. 네.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기본적인 성품이 없다 그러면 파멸로 행한다 그랬다니까.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재능으로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이 없다면 파멸로 행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리더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리더십의 행사가 안 돼요. 그런 자질이 있다면 어떤 자질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더 이상 리더십의 행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뢰를 이루는 두 축이 뭐냐면은 성품과 역량이라고 그러죠. 성품과 역량. 제한테 세븐앱이 배우신 분들은 뭐 귀에 그저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리더가 성품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어떤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역량만 뛰어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역량을 가지고 축성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품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품과 역량이 둘 다 있어야지만, 둘 다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신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가 말이죠, 이 역량이 부족한 것은 참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보태주면 돼요.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때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고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버글라스라는 이 심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리더에게 성품이 갖춰져 있으면 빠지게 되는 4A가 있다 그랬어요. 그 4A 첫 번째가 뭡니까? 에러건스, 거만함이에요. 거만함.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성품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거만함에 빠진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거만함에 빠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얼론리스, 외로움에 빠진다 그랬어요. 이 얼론리스는, 이거는 남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거만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거만하니까 이게 어떤 고독에 빠지고요, 외로움에 빠지고, 그리고 이게 어드벤처, 모험을 추구한다 돼 있어요. 모험인데 풀 네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디스트럭티브 어드벤처 시킹이라고 돼 있어요. 디스트럭티브, 파괴적인 어드벤처, 모험을 시킹, 추구한다고 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죠? 이게 자기가 거만하니까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데, 권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부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팀원들에게 그렇게 막 하면서, 그죠? 이 어떤 이 파괴적인 모험을 추구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A는 뭡니까? 어덜터리, 간음이에요, 간음. 4A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네 번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더가 갖춰야 될 그 자질인데, 이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이죠. 이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21가지 불변의 법칙에서 해당이 되는 법칙이 뭐냐? 기초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기초의 법칙. The Law of Solid Ground라고 해요. 기초의 법칙은 첫 번째로 옵니다. 뭐든지 기초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초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뢰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리더십의 행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존 맥스웰은 신뢰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성품과 인간관계와 그 역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량, 인간관계, 성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코비 박사는 성품과 역량 두 가지만 얘기하죠.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코비 박사는 존 맥스웰은 인간관계를 하나 더 넣는다니까요. 그런데 성품, 역량 이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는 사실은 대인관계적인 것이니까 그죠? 내 안에 성품과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성품이 제일 중요하죠. 성품이 좋으면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내가 부족한 역량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울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어둠 속에 하는 일도 끝내 훤히 밝히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인물로서 이 책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삼손입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도 많이 보고 했거든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예언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예언으로 탄생을 하는데 이 성적인 충동, 속임수, 약한 인격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파멸로 행하지 않습니까? 파멸로. 예. 삼손이 그러니까 이 기초의 법칙을 어긴 그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삼손을 이 존 맥스웰은 꼽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기초의 법칙을 잘 지킨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노만 슈왈츠코프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어떤 이라크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장군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이렇게 물망의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이 어떤 중대장 시절에 그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런데 그 베트남전에 참전을 할 때 말이죠. 누군가 부하가 지뢰를 밟았던가 봐요. 지뢰를 밟았는데 그 터지면은 발만 떼면 다 터지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은 중대장으로서 그 살금살금 기어가가지고 그 지뢰를 밟은 부하의 다리를 이렇게 쥐고 있어 준 거예요. 그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지뢰를 밟은 그 병사도 그죠? 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중대장이 와가지고 다리를 잡아주니까. 그래 되니까 이 사람도 이 안정을 찾고 지뢰 제거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빌 리어, 그 리어 제트 회사의 빌 리어 회장도 그렇고 이 노만 슈왈츠코프 장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까지 이렇게 되어지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만 슈왈츠코프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리더십은 전략과 인격의 효과적인 결합이라고 했어요. 전략과 인격의 효과적인 결합이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뭘 버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략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존 맥스웰의 파워 리더십이라는 그 타이틀로 원래 첫 강인데 말이죠. 이 리더십 대가들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로 존 맥스웰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맥스웰의 21가지 법칙과 리더가 갖춰야 될 21가지 자질 중에 뭡니까? 성품하고 기초의 법칙이 서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요? 신뢰입니다. 신뢰를 이루는 두 축이 뭐라고요? 성품과 역량이다. 존 맥스웰은 물론 인간관계를 하나를 더 넣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에게는 리더에게 있어서 이 인격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말이죠. 인격이 없다고 한번 쳐보세요. 우리 조직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상위 리더에게 느끼는 것하고 똑같은 걸 밑에 부하들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품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길러지는 성품이 달라진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이 존 맥스웰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훌륭한 리더로서 성품과 역량을 갖춘 그런 어떤 신뢰로운 리더로 성장을 하는데 함께 하면은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